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외국인 관광객들 출입을 막으면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평양 공항 제2청사를 완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과연 김정은이 천명한 관광 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북한 관광 전문가이신 경기대 관광경영학과의 심상진 교수 나오셨고요. 또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관광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우선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한 연구원이 망명을 했는데 망명할 때 들고 있었던 자료가 생화학무기 생체 실험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 나가 있는 이 중간 간부들 뭐 이탈이나 동요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네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인물 교체,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그 핵심 인사들의 탈북이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북한의 인사들, 예를 들면 그 무역 일꾼이랄지 또는 대사관 직원들이나 또는 이제 노동자로 한 5, 6만 명 정도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의 탈북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북한 내부적으로 뭐 공포정치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북한 사회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그 일탈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그 북한의 상당히 그 폐쇄적인 체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속에서 외부로의 그런 그 탈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좀 삐걱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북한 이 분이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해에 한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 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우선 살인 가스 하면은 굉장히 이게 사람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독성 가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일부 소식통의 이야기. 증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계 미생물 연구소의 연구원이 중국 의료기관에 파견됐다가 탈북을 했고 그 사람이 지난 6월 6일 정도에 핀란드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객관적인 사실 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굉장히 매우 심각한 그런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살인가스나 이런 탄저균이랄지 이런 쪽에 사람이 그런 그 실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이 또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또 계속 유언비어식으로 여러 가지 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속에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접근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아직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심 교수님께서는 북한 관광 전문가신데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북한의 이미지, 뭐 폐쇄적이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뭐 생체 실험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과연 북한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싶겠느냐 이 부분이 참 의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역설적으로 그 북한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주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산업이야말로 평화산업이고
또 1967년에 유엔에서 1967년을 관광의 해로 정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투어리즘 패스포트 투 피스. 관광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여권이 된 예.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 대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관광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활용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바꿔볼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평양 순환국제공항 제2청사를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아주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그럴싸하게 네. 지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완공 전에 김정은의 핵심 측근이 내쳐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마원춘이라는 인물인데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공항을 시찰 갔을 때 예. 민족적인 색채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민족적인 우리 조선의 고유한 민족적인 색채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좌천을 시켰죠. 근데 그 공항을 세우기 이전에 옛날 구순환공항은 59년부터 된 약 한 56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가지고서는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는 관광 산업을 증진시킨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지었던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관광 대국을 만들겠다 이런 그 정신에 좀 입각해서 관광객들을 일단 유치를 해서 외화를 좀 벌어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그만큼 그렇겠죠. 좀 대북 네. 제재로 인해서 돈벌이 수단이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까? 예. 다른 것들은 굉장히 그 유엔에서 또 다른 미국을 중심해서 금융 제재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광에 대한 제재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이 또 하나는 외화 가동률이 상당히 높죠. 다른 그 화공 제품이나 기계 제품 같은 것은 수출하려면 또 수입을 하는 물자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은 예. 관광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기네 인민들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 가동률이 90% 이상이 넘는 예. 높은 아주 그 좋은 산업이죠. 특히 저개발 국가가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외화 획득을 위해서. 예. 북한의 주요 시설물들을 보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김일성 초상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건립된 평양공항 신청사에 가보면은 네. 이 초상화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네. 이게 글쎄요. 이렇게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이 건물에 실수로 이렇게 설치하지 못한 건 아닐 테고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환공항이 새롭게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재단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과 같은 그런 신청사를 이제 북한이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규모는 뭐 인천공항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신공항에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없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국제공항에 그 나라의 그 죽은 지도자의 그 초상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외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예.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북한도 세계적인 어떤 추세 또는 국제적인 그 관광 산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제사회와의 그런 격차랄지 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어려운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초상화를 걸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건 뭐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상당한 그 차가운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항에서 그 외국인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그렇죠. 그런 예. 것에 대한 부담.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이제는 굳건히 가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일성 주석의 초상을 없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미지를 좀 고려한 걸로 보이는군요.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원산 지역하고요,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해서 투자 설명회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북한 관광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은 여러 번 왕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수차례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수십 차례 다녀왔던 직접 지역이고요.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이렇게 좀 매력이 있는 지역인가요? 원산은 특히 북한의 동해안 지역에서 손에 꼽을 만한 관광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지나긴 했지만 일제 시대 때는 동해안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원산을 가는 거였습니다. 경원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속초나 강릉을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부터 당연히 원산을 가는 거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 명사심리라든가 송도원 유원지라든가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에 있어서 접근성인데 원산이야말로 북한에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고속도로로 평양에서 연결이 되고 또 항공도 되고 철도로 연결이 되고 또 국제 여객선이 니가타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천혜의 교통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동네가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송이버섯이라든가 아니면 해산물 요리가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또 금강산하고는 2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마식령 스키장까지는 40km,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원산하고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까지 삼각형으로 연결한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관광지로의 좋은 조건은 갖췄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교수님 고려 호텔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급히 좀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는데 고려 호텔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63빌딩하고 좀 비견되는 최고급 호텔이라고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직접 좀 묵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 번 묵어봤어요. 63빌딩 호텔은 아니니까 랜드마크 성격으로 뭐 63빌딩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저희로 굳이 시자면은 소공동에 있는 엘호텔하고 비슷한 그런 그 특급 호텔이다 이런 분류가 되죠. 방은 500개나 되고 45층짜리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그 회전 식당도 있고 물론 밤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불이 꺼져 있어서 좀 그 야경 구경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피아노 연주도 하고 또 고려 호텔에서 직접 만드는 맥주도 서빙도 하고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외국인들만 묵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국인이 북한에서 호텔에서 자야 될 일은 없을 거고요. 뭐 100%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던 게 화재가 난 이후에 교수님 외국인 방문객들을 이제 보통 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화재 소식을 외부로 좀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의 이제 치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려 호텔이 북한의 그 최고의 호텔로서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서 이제 불이 났고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을 이제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 여행 그 주의보 북한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호텔에 불 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외부사에서 봤을 때 그런 북한의 그런 호텔 최고 호텔에 불이 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그 불안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당분간 좀 그 차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의 어떤 중단 조치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이제 불이 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그 통신선이 또 탔거나 불에 탔거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 차단을 하는 것 자체가 관광객들에게는 글쎄 어쨌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반발심을 좀 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렇게 관광을 하면은 그거를 좀 감시한다고 그래요. 루트를 정해진 곳 외에는 갈 수가 없고 사진 찍는 것도 철저하게 감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감시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겪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사진 촬영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 가방 속에 카메라를 넣고 뭐 아주 어렵게 사진 찍다가도 어떻게 아는지 다 압니다. 사진기를 검사합니까? 그렇죠. 사진을 찍는 장면들을 그쪽에 관광 가이드랄지 이런 예. 분들이 다 그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필름을 뺏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북한 사회가 상당히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생활이랄지 또 주민들이 관광객들과 어울린다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결국 그것은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관광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행할 때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셀카 찍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실제 하기 어렵다면 상당히 또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북한을 자주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가까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인데, 네. 근데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북한을 한 번 다녀왔던 사람들은 네. 다시는 북한을 관광할 의사가 없다 이런 답변이 네. 꽤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대국으로 네.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선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동북삼성에 약 한 1억 명 되는 인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네. 가시죠.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금액도 싸기 때문에 또 많이들 가시는데 지금 바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진을 찍는 것을 못 찍게 한다든가 관광이라는 것은 일탈이고 지금 자유스러움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누구한테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면은 관광지가 아무리 좋다고 그렇죠. 해도 예. 그 관광을 하는 그 근본 목적에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좀 자신감들을 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이유는 이제 호기심하고 또 문화대혁명 때 그 향수를 맛보기 위한 거죠. 197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보다도 더 나았었는데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자기네들보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네. 싶고 자기네들이 이미 없어진 농촌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해야 될 일들은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하면은 발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대 관광경영학과의 심상진 교수 그리고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